안녕. 자, 오늘은 우리가 광에 대하여 설명을 할 거예요. 광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광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란 이야기잖아요. 자, 식물의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광합성이라는 것은 이제 물과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고 잎의 기공이라는 곳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면 이 두 개가 사실은 이제 글루코즈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섞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일반적으로 이제 초록색 잎에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는데요. 이 엽록소라는 색소는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이제 엽록소가 햇빛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엽록소는 반도체와 같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식물은 고도의 화학 공장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체라는 게 있고 부도체라는 게 있는데 뭐 철이라든가 뭐 구리 이런 것들은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고 뭐 유리라든가 뭐 황이나 이런 것들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거든요. 근데 게르마늄이나 뭐 셀레늄이나 이런 것들은 반도체 물질이라고 불러요. 반도체 물질은 뭐냐면 평소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열을 받는다든가 뭐 빛을 받는다든가 방사선을 받으면 전기가 흐르는 아니면 이제 자유전자라 그래서 이제 내부에 이렇게 막 이동하는 물질이 갑자기 이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엽록소가 똑같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식물의 잎에 초록색 색소가 있는데 여기에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햇빛을 엽록소가 딱 받잖아요. 그러면 엽록소 안에서 이렇게 자유전자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유전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산화탄소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는 이제 C하고 O를 깨주는 이런 한원이라는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H2O라고 하는 물도 쪼개져야 이제 이산화탄소의 C하고 H2O의 H가 그죠 합쳐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물을 쪼개주는 역할도 이 자유전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엽록소라는 색소에서 빛을 받으면 자유전자라는 게 생겨서 이 전자가 계속 에너지 들뜬 상태가 되면서 어려워요.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을 쪼개서 서로 결합시켜준다. 그러면 나오는 물질이 뭐냐? 탄수화물이 나오고 산소가 나오는 것. 이걸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 있는 식물들은 광을 세게 받지 않아도 약하게 받아도 강합성을 하는 걸 실내 식물이라고 하고 우리가 또 마당이나 저 바깥에 있는 식물들은 그 태양에서 오는 직사광선을 바로 이렇게 쐬어줘야만 강합성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식물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어도 강합성을 하고 바깥에 있는 식물들은 햇빛을 바로 받아야 강합성을 하고 그런 이제 실내 식물을 우리가 음지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마당이나 바깥에 있는 식물은 양지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음지식물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내음성이 강하다, 음지에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실내에 있는 식물들은 다 내음성이 굉장히 강한 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햇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아시지만 햇빛 안에는 자외선이라는 게 있고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고 적외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자외선은 이제 빛을 이렇게 측정하는 그 파라미터가 뭐냐면 나노미터라는 그런 단위를 쓰는데 이제 0에서 뭐 한 400 나노미터 이렇게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고요. 자외선이 이제 오면 이제 식물 색깔의 색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 씁니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 자외선이 잘못 쏘이면 자외선 C 같은 경우에는 피부암을 일으킨다든가 자외선 A나 B 같은 경우에는 뭐 멜라닌 색소를 만든다든가 저도 멜라닌 색소가 좀 많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런데 식물에게 있어서 자외선이라는 거는 그런 식물 색을 더 진하게 발현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그렇지 않으면 키가
이 햇빛을 잘 못 쬐면은 키가 찌따랗게 늘어나는 이렇게 도장 현상이 일어나면서 식물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자외선은 식물을 짱짱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키가 많이 크진 않지만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햇빛에는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시광선에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가시광선인데 그 중에서도 빨간색 색소가 이제 400에서 780 나노미터 사이에 한 600에서 780 나노미터가 빨간색 색이에요. 이제 엽록소가 좋아하는 색깔은 엽록소가 사랑하는 색깔은 바로 빨간색입니다. 엽록소가 이 빨간 색소를 흡수를 해서 아까 말하는 강합성 작용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빛 중에는 적외선이라는 게 있는데 적외선은 이제 따뜻하게 만드는 780 나노미터 이상의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외선은 또 식물을 또 건강하게 하고 뭐 꽃을 잘 피게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강합성을 위해서는 가시광선 안에 있는 붉은색 색소가 엽록소가 흡수를 해서 그 엽록소가 흡수한 이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그죠? 붉은색 이 색소 그 빛의 에너지를 가지고 강합성에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뒤에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손짓하는 침엽수가 있는데 얘는 아라우카리아라고 하는 침엽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침엽, 바늘 침자인데 잎이 이렇게 바늘처럼 생긴 향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뭐 이런 식물들은 다 양지성 식물입니다. 강광, 햇빛에 강한 강선을 쬐야 잘 자라는데 특이하게도 아라우카리아는 내음성이 강해서 실내에서 잘 키울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자, 저쪽 한번 찍어 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드라세나라고 하는 송 오브 인디아라는 그런 품종명을 가지고 있는 드라세나인데요. 드라세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내 반려식물로 많이 키우고 아주 또 이제 선이 독특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노랗게 줄무늬가 있어 굉장히 예쁘죠? 내음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드라세나도 이제 햇빛을 강하게 쐬지 않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강합성을 하고 있다. 이제 저희 집에서 보면 뭐 변변치 않은 항상 식물이지만 드라세나가 있는 위치는 창문에서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제가 TV 옆에다가 이제 드라세나를 놔두었는데 뭐 TV가 뭐 심심해서 친구가 되라고 드라세나를 놔둔 건 아니고 이제 수분기가 있거나 이런 식물들은 전자파를 좀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혹시나 뭐 도움이 될까 해서 TV 옆에 내음성이 아주 강한 드라세나를 놔두었습니다. 뭐 그래서 실내에 있는 식물은 내음성이 강한 음지성이 강한 식물이고 실외 바깥에 있는 식물은 양지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빛 이야기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때요? 간단한 설명이지만 복잡한 아주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재밌었나요?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